네, 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매주 금요일 11시부터 12시 여러분들의 계좌와 함께 고민을 덜어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대응 전략을 제시드리면서 그동안의 좋은 모습을 좀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 2주 동안 제가 좀 못 나왔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체력이 한계가 왔었는지 몸이 좋지 않아서 2주 자리를 좀 비웠던 것은 양해 부탁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쉬었던 2주 동안 코스피 코스닥 모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고민들이 조금은 그 전보다는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좀 해보는데요. 자, 오늘도 1시간입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고민을 덜어드린과 동시에 오늘은 정말 제가 또 야심차게 오랜만에 또 준비를 하나 해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도 물론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2021년을 우리가 어떠한 종목군들을 가지고 사야 하는지, 어떠한 섹터, 어떠한 종목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가지고 왔으니 1시간 동안 방송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서 보유 종목들에 대한 고민도 덜어가시고 제가 방금 말씀드린 2021년도에 새로운 전략들까지 한번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의 마스코트 최보아 학생과 하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보아 학생이 이벤트로 참 이쁜 옷을 입고 나왔습니다. 자, 보아 학생의 인사와 함께 우리 이번 주에 시장에 대한 이야기까지 한번 다이렉트로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1시간 동안 김쌤의 투자백서 함께하게 된 최보아입니다. 여러분 무려 3주 만에 다시 만나게 돼서 일단 너무나도 반갑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또 저희가 못 보는 기간 동안에도 또 김쌤의 투자백서 많은 분들이 찾아주셨다고 하셔서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또 오프닝을 시작합니다. 제가 3주 만에 시작하는 방송이라 이 오프닝에 어떤 말을 드려야 좋을지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가 어제 이 간디의 일화 중에서 굉장히 재미있는 일화들을 좀 만나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도 정말 잘 알고 계시는 인도의 독립운동가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하던 시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간디가 식민지 출신이기 때문에 이 교수님들이 간디를 좀 이유 없이 미워하고 무시하는 분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어떤 교수님 중에 하나는 하루는 구내식당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자리에 간디가 앉아 있으니까 그 교수님이 간디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봐, 돼지와 새는 한 테이블에서 밥을 먹을 수가 없다네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간디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제가 옆 테이블로 날아가면 되는 거죠?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교수님이 이 가는 간디를 붙잡아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는 지혜자루와 돈자루가 있으면 어떤 걸 선택하겠는가? 그러자 그 말을 듣고 간디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돈자루를 선택할 것 같은데요?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그 교수님이 자네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야. 무식하기는 지혜자루를 선택해야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자 간디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아, 교수님, 원래 사람은 자기에게 없는 걸 선택하고 싶은 법이죠? 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이 교수님이 머리 끝까지 화가 나서 간디에게 성적을 엉망으로 주기로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간디가 낸 답안지에 이 성적 대신 멍청이라고 크게 써서 돌려줍니다. 그 답안지를 받고 간디가 교수님한테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교수님 이상한데요? 제 답안지에는 성적은 안 적혀 있고 교수님 서명만 되어 있어요.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듣기에는 마냥 웃기기만 한 이야기지만 좀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이 식민지 출신으로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 생활을 힘들게 보내면서 얼마나 재치 있고 현명하게 이 시기를 극복했는지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도 사실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날도 겨울이 다가와서 너무나도 춥고 또 시국도 좋지 않고 시장도 사실 내 마음대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데다가 연말이 다가오니 싱숭생숭하고 좀 울적하기도 하고 이런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은데요. 우리도 그 힘든 시기를 이 간디처럼 조금 즐겁고 재치 넘치게 이겨나가 보면 어떨까요? 우리 김쌤이 얼마 안 남은 올해도 또 내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 김쌤을 믿고 함께 가보면 이 시기 잘 극복해낼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 밤 11시에서 11시 50분까지는 박스경제TV 김쌤의 투자백서에서 그리고 그 이외의 시간에는 어떻게 우리 김쌤과 소통하면 되냐면요. 바로 노란톡 오픈 채팅방입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한밤 김쌤 이렇게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셔서 저희와 소통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지금 들어오셔서 좀 대화를 나눠보시면서 방송을 시청하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고요. 또 방송 이외의 시간에 나는 계속해서 김쌤과 좀 컨택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또 질문을 좀 해주셔도 되고 또 김쌤이 새로운 정보들이 올라올 때마다 간략히 요약을 해서 올려주시니까요. 그런 것들 보면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나 중요한 정보, 빨리 들어오는 정보는 어떤 건가 좀 확인을 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번 주 시장 분석 좀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번 주의 키 역시나 코로나 백신이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코로나의 확산세가 너무나도 심해져서 사실 지금 정부가 3단계까지 고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만큼 더 많은 분들이 백신에 대해서 좀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는 걸 반영한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계속해서 백신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뉴스를 내보내면서 지속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부작용이 있을지 또 언제 정확히 상용화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다 미지수기 때문에 향후 전망은 또 차차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수급도 그래서인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을 조금 더 선호하면서 지난주에 이어서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이번 주 코스피 코스닥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주 대비 0.08% 상승을 했고 코스닥은 2.02%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럼 코스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기준 전거래일보다 1.75% 상승한 2772.1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지난 16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를 이틀 만에 갈아치웠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개인이 3,875억 원을 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940억과 1,498억을 순매도했습니다. 글로벌 코로나 바이러스의 국내외 재확산세가 시장에 부담을 주고 있긴 하지만 미국의 부양책 협상 타결 기대와 잇따라 나오는 코로나 백신 관련해서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어서 또 투자 심리를 또 자극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 최근 급격히 오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조금 쉬면서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시장이 좀 더 강세를 보이는 한 주를 보였습니다. 그럼 다음 코스닥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3.20% 오른 947.24로 마감을 좀 했습니다. 전날에 이어서 종가 기준으로 2000년 9월 15일 이후 2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603억 원과 406억 원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686억 원을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코스닥을 기준으로 보면 이번 주도 역시나 셀트리온 그룹주들과 제약바이오들이 여전히 초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코로나 백신에 대한 절박함과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었습니다. 간단히 정리해본 이번 주 시장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다음 주가 크리스마스고 그 다음 주가 신종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오늘 보면 또 3주 뒤에 만나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2주 동안 또 만나뵐 수가 없게 돼서 오늘 2020년 총 결산 그리고 2021년 전망은 또 어떻게 될지 그리고 또 빼먹을 수 없죠. 많은 분들이 기다려주시는 블라인드 종목 추천 시간까지 알차게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3주 만에 돌아온 만큼 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오늘 알차고 유익한 정보 하나도 빼놓지 말고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요.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는 시간이 부족하니까 빠르게 저희 수업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번 한 주 딱 이 최부하 학생이 정말 이 핵심만 여러분들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손쉽게 이해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다른 날과는 조금 다르게 제가 오늘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 원래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제 종목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상담을 좀 중요시하게 여기고, 그리고 이제 다음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조금 더 집중하는 강의를 해 드렸다면, 오늘은요.
일단 2020년의 결산,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올라갈 종목들을 우리가 사야지만 굉장히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재테크 아니겠습니까? 자, 2021년에는 어떠한 종목군들, 어떠한 산업군들이 조금 더 시장에서 강세를 보일 것이며 어떠한 이유로 제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여러분들과 좀 이야기를 나눠 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그 첫 번째로 자, 2020년 결산을 제가 간략하게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비는 있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악재는 있었으나 결국 시장은 실적이 대변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제가 정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2년 전 이 시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2018년도 한번 겨울 딱 돌아가 보면 그때 무슨 이야기가 나타났냐. 자, 2019년 2020년 다가오는 앞으로 다가오는 해에는 반도체 IT 고점 논란이 있을 것이다. 반도체의 사이클은 이제는 조금 소강 상태로 들어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타났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죠. 좋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미중 무역 전쟁, 그리고 일본 수출 규제, 그러한 일들이 있으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 하이닉스처럼 그동안의 시장을 이끌었던, 지금 화면에 저희가 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이제 주봉으로 나타냈는데요. 사실 이제 2017년도 한번 제약바이오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고 나서 그 이후에는 계속해서 시장에 조정이 나타났습니다. 조정이 나타난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은 뭐였느냐? 반도체 IT 시총상위 1, 2 종목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시장에서 크게 매력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데 결국 그러한 불확실성들을 모두 이겨내고 올라올 수 있었던 건 바로 실적이었다. 이렇게 좀 설명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올해 만약에 코로나19가 터지지 않았더라면 계속해서 아마 승승장구해서 지금 포인트보다 더 많이 올라갔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시장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이렇게 많은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중간중간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고, 또 이제 그러한 돌발 변수에 따라 이제 적재적소에서 이제 적절히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개인 투자자가 이 대응, 즉 손절이라든지 추가 매수를 하기에 굉장히 어려워하십니다. 사실 손절이 제일 어려워요. 그렇죠. 제가 아마 종목 상담을 드릴 때도 손절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드려도 아마 손절을 하시는 분들은 10분 중에 한 분이 될까 말까? 그 마음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사실 머리로는 그렇죠. 이해하지만 잘 안 그렇죠. 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사실 지금에서야 손절을 과감하게 하지만 제가 처음 투자를 했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매수를 하는 것보다 혹은 수익권에서 수익 실현하는 것보다 제일 하기 싫고 제일 하기 어려운 게 손절이었던 것 손절이죠. 같아요. 자, 그러면 애초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손절을 하기 어려운 개인 투자자들이라면 앞으로 손절을 안 해도, 밀렸을 경우에 손절을 안 해도 종목을 사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 그런 저는 종목이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종목군을 좀 가지고 왔거든요. 네. 대신에 한 번 더 이야기를 드릴게요. 오늘 1시간 동안 제가 이야기를 드리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도 제가 이제 노란톡 메신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대한 이야기,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1시간 동안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 메신저에 할 테니 다시 한 번 더 최보아 학생이 노란톡 메신저 어떻게 들어오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주실 거예요. 자, 지금 TV를 보시면서 빠르게 핸드폰을 꺼내시고 최보아 학생이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서 노란톡 메신저에 입장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 사실 저희 방송 시간 50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 50분 동안 우리 김쌤이 아무리 좋은 얘기를 많이 해주시려고 해도 사실 시간도 부족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시장이 계속해서 변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셔서 우리 김쌤과 계속해서 소통을 하고 좀 컨택을 계속 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간단합니다. 한밤 김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김쌤 방송에서만 보고 이 TV에서만 보니까 굉장히 연예인 같고 멀리만 느껴졌지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서 대화해보시면 아주 친절하고 이 소박하게 소탈하게 답변을 해주시니까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이 주저하지 마시고 항상 들어와서 질문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들어와 계시면 우리 김쌤이 틈나는 대로 빠른 정보가 들어올 때마다 간략히 요약을 해서 좀 올려주시니까요. 그런 정보들 하나도 놓치지 마시고 다 무료로 제공되는 거니까 모두 알차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빠르게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남은 수업 빠르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다가오는 2021년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테마는 딱 세 가지로 압축을 좀 해왔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반도체 IT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IT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총상위 대형주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가치 투자를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중소형 개별주를 좀 뽑아 왔는데요. 자, 반도체 IT에서 소부장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재, 그쵸. 부품, 장비주 이렇게 있는데 소재 부품주들도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챙겨봐야 하나 저는 장비주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유가 이제 있나요? 제가 그 네. 이야기 하기 전에 아마 여러분들 지금 TV 화면에 이쪽에 최보아 씨가 잠깐 보이실 거예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 가림막을 의무적으로 설치를 하다 보니까 그 가림막에 의해서 반사가 되는 거니 너무 놀라지 마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저도 보고 좋겠습니다. 놀랐어요. 네, 저희도 지금 보면서도 최보 학생이 여기에 자꾸 이제 보였다 안 보였다 하시는데 여러분들 네 그렇습니다. 자, 계속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장비주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위태위태해요. 왜?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위태위태합니까? 지금 여기서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기업사들에 비해서 이 초격차를 더 벌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 그래도 미래의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처럼 잘 나갈 것이냐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더 그 격차를 벌리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세심한 공정에 대한 변화 혹은 공정에 대한 수율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조업에 다니신 분들은 이 수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겠지만 제조업에 이제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율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10개의 인풋을 냈는데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곳하고 10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9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곳하고 당연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업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물론 좋은 소재를 써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네. 좋은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 맞지만 결국 그것들을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장비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냥 나는 소재, 부품 장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 사시면 되고 SK하이닉스 사시면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최소 2년, 최소 5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지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IT였고 반도체 IT 안에서 장비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장비주에 관심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차라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거, 김선희 전문가님, 다른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장비주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라는 것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익 IP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원익 IPS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SK하이닉스인지 이게 삼성전자인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만큼 이 두 기업에 긴밀하게 장비주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로
이 이천에 있는 SK 하이닉스 옆에 이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오다가다 이제 봤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이 장비 부품,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또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 원익 IPS라는 기업의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떠한 종목인지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장 중요한 거 네. 아래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이겠지만 네. 높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손실이겠죠. 자, 제가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건 뭐냐? 언제 사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죠? 그게 그죠? 가장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원익 IPS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부 다 포함해서 반도체 IT는요. 네. 조정시 매수를 꼭 기억하세요. 아, 조정시 매수요. 조정시 매수. 지금 적겠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지금 핸드폰에 혹은 공책에 한번 적어 놓으세요. 왜 그러느냐? 지금 위치에서 사기 너무 위험합니다. 아, 제가 네. 실제로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선뜻 사기에 손이 안 나가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주봉상 6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중간중간 그에 따른 피로도가, 즉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자, 조정 시의 매수라는데 그 조정 시 매수의 기준, 자, 한 종목 원익 IPS를 만약에 산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원익 IPS를 이제 2021년도에 모아가겠다. 자, 이 원익 IPS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소부장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에 나눠서 샀는데 그 첫 번째는 네. 21선 이평선에서 기다려라. 아, 자, 네. 차트 보고 이야기해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노란색 이평선이 21선 이평선입니다. 네. 자, 만약에 원익 IPS라는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지수의 조정이라든지 일부 차익 물량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받아서 내려오면 이 이평선 부근 가격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빨리 받아 적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빨리 받아 적으세요. 1차 매수는 어디다? 21선까지 기다려라. 자, 5일선과 11선 이평선은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올 때 확 밀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1차적으로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 21선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자, 두 번에 나눠 산다 그랬죠? 네. 그럼 2차 매수는 언제 하느냐? 1차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좋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기에 조정이 나왔을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 자, 61선 이평선에 저는 2차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네. 보면 자, 초록색 이평선, 이게 이제 21선 이평선인데요. 제가 이제 라인을 좀 두껍게 설정을 해드려 볼게요. 네. 자, 뭐 HTS마다 혹은 개인이 설정한 것마다 이평선의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설정하는 방법도 모르는 나는 주린이다. 그러면 방송 끝나고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든 혹은 이 노란통 메신저에 있는 다른 가족분들이 알려드리든 그럴 테니까요. 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질문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괜히 질문하기 민망하고 창피하다고 넘어가시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자, 시간은 상관없어요. 새벽에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정말 웬만하면 계속 라이브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모르는 거는 무조건 물어봐 주시고, 자, 2차 매수는 어디서 한다? 바로 61선 이평선인 이 초록색 이평선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종목? 원익 IPS,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1차는 21선, 2차는 61선을 기억하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들으시면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방송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IT. 사실 이제 반도체 IT는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껴드렸지만, 반도체 IT는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IT는 제가
1차는 21선, 네. 2차는 61선 이렇게 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테마. 자, 두 번째 테마는 많은 테마가 있죠. 뭐 우리나라 시장에는 반도체 IT를 제외하더라도 뭐 제약 바이오도 있을 것이고 뭐 전기차도 수소차도 있을 것이고 해상풍력도 있을 것이고 뭐 쓰레기 폐기물 관련주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이 많은데 저는 2021년에는 올해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오히려 바닥에서 관심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 올해 대신에,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 네, 내년에. 대신에 내년에 관심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MLCC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분들 MLCC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지금 최보 학생도 제가 MLCC 이야기하니까 그게 뭐지? 라는 눈빛을 저한테 보내드렸는데 MLBB는 알아도 그쵸? MLCC는 MLCC 는 모르실 거예요. 자, MLCC는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요새 인기가 많느냐? 예전에는 가전 가구가 굉장히 또 컸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되면 좀 세대를 좀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어렸을 때만 해도 모니터가 뒤가 뚱뚱했죠. 뒤가 뚱뚱했었던 네. 모니터를 썼었거든요. 요즘 지금은 그런 다들 거 이렇게 없죠. 얇은 모니터를 쓰는데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MLCC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소형 가전의 99.9%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사실 올해는 크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뭐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시장의 관심은 전기차 소형 부품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에 순서에서 밀렸다. 그럴 수 있죠. 네. 이 부품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관심의 순서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올해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전기차였죠. 네. 전기차 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빼먹을 수 없고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건 향후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자, 전기차의 수요가 높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MLCC의 수요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증가하겠죠. 자, 그랬을 때 한 번은 배터리에 관심 가졌던 주체들이 이제는 MLCC로 옮겨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시장에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제가 이 이야기 계속 했을 겁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 계속 갑니까? 안 가죠. 한참 가다가 지금 밀렸고 지금은 또 치료제 백신으로 또 가고 주도주의 순환매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요. 네. 이 전기차 배터리만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차익 매도 물량이 그 다음 MLCC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것을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공개방에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블라인드 종목에서 드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MLCC 관련주로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을 보자. 자, 사마 콘덴서 낯이 익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위치 어때요? 엄청난 고점이죠. 네. 자, 그에 반면에 지금 사마 콘덴서 MLCC 관련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만 남았다고 그렇죠. 봐도 이제부터는 되는 건가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이 MLCC 관련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MLCC가 또 많이 들어가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바일입니다. 자, 모바일. 자, 스마트폰이요.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상승력을 한번 보여줬던 때가 딱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애플이 5% 넘게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 뭘까요? 애플이 오른 이유.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 것도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고 애플은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좀 충성 그렇죠. 고객이긴 해요. 여전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애플 아이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의 수요도 늘어나죠. 네.
모바일도 침체되나 싶더니 폴더폰이라든지 5G 폰이라든지 이러한 신규 플래그십 모델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MLCC의 소비도 더 많아지고 있다. 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뭐 1차, 2차, 3차 나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반도체는 가격에 좀 집중하자. 왜? 최근에 많이 탄력을 받았으니까 가격에 좀 집중하는 포커스를 맞추는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사막 콘덴서라는 이 섹터, MLCC 관련 종목들은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년을 한번 집중도 있게 베팅을 해보는 거 저는 좀 좋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뭐 여러 가지 테마주들을 옮겨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MLCC 관련주를 한번 쭉 들고 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번째 테마로는 MLCC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네.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막 콘덴서라는 기업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 큰 부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는 방법을 그렇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야죠. 자, 제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집중도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꼭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물어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또 보아 학생이 노란통 메신저에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면 그 방법대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쌤의 수업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아주 유익하고 알찬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현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내년에 어떻게 갈지를 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쉽습니다. 한밤 김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시청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내가 연말 그리고 연시 맞아서 좀 새롭게 투자 생활 누군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좀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 우리 김쌤의 투자백서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김쌤이 준비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시간을 더 낭비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남은 김쌤의 수업 알차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테마는요.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가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집중해야 할 테마로 무엇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고 건설주들도 지금 사실 이제 체크를 해봐도 될 타임이고 뭐 여러 가지 또 테마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약바이오를 지금 세 번째 테마로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팁으로 알려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연초에 컨퍼런스 콜 행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뭐 임상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 1월 말부터 뭐 2월 초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관련주로 좀 보되 최근에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조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제약바이오주들보다도 고민하다가 뽑아온 게 바로 조선업 관련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자. 자, 조선업 하면 당연히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러한 관련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조선업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CMO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권고가 아니고요. 이 국제 모든 이 배가 동일하게 이제 그 규제를 지켜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혹은 해외에서 쓰는 대다수의 배들이 연식이 오래된 배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배를 폐기하고 다시 만들던지. 네. 두 번째,
지금 있는 배를 그 규격에 맞출 수 있게 개선을 하든지. 그런데 그 두 개를 모두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리고 오. 대다수의 배는 개선보다는 신규 제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서 신규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벌써 2020년도에 내년에 수주 물량을 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지금 조선업종들 빠르게 실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저는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러한 조선주들을 보되 그 조선주들을 저는 매매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대신에 그 조선주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자,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그 두 종목 매매해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그 두 종목의 제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형 개별주를 보라.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대표 기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을 매매하기보다는요. 그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 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블라인드 종목 시간에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고 노란톡에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셨던 종목입니다. 저도 너무 익숙해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팅류. 파이프와 파이프를 이어주는 부품을 만드는데 네.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배. 아, 그렇죠. 네, 당연히 조선 수주가 많아지면 이 피팅류의 수주도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요. 정유 화학 플랜트 사업들. 여러분들 뭐 정유를 시추하는 곳 혹은 이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 가보면 수만 개의 이제 파이프 배관이 연결되어 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가 기름을 또 실어 나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러한 파이프 피팅류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유가의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움직입니다. 자, 유가 가격 올해 거의 바닥을 한번 찍었죠. 네. 왜?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인해서 유가의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조선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그럼 결국 이러한 기자재 관련주들은 앞으로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2021년도 충분히 그동안의 부진을 모두 떨쳐낼 수 있는 지금 시장 환경 저는 충분히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보시는 분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조선업종분들 부담스러워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신다. 저는 조선기자재, 성광밴드라든지 뭐 태광이라는 기업들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죠. 2021년도에는 여전히 반도체 IT가 시장을 앞에서 이끌 겁니다. 이끌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MLCC가 바닥권 대비 강하게 턴어라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 거기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군을 하던 섹터는 아니지만 거의 5년에서 7년 동안 부진했던 실적의 늪을 탈출하는 조선업. 이러한 컨셉으로 세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나은 계좌의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것은 지수의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있었고 뭐 지수의 급락 여파와 함께 너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사실 지난 6주 동안 시장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 네. 혹은 셀트리온 그룹주 없으신 분들은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계좌는 왜 그대로인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저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세는요. 단기간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나온 자금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좀 강하고 MLCC도 좀 올라오고 조선업도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있으니 저는 이 세 가지 테마 꼼꼼하게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2021년 기대하는 업종 종목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한 내용들은요. 지금 보학생이 말씀드렸던 노란통 메신저에 오셔서 질문을 해주시면 되고요. 1교시는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희는 물 한 잔씩 마시고 화장실 한번 갔다 오시고 2부 저희가 또 블라인드 종목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2부 블라인드 종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재테크 정보가 모두 모여있는 곳. 컨텐츠 제작 기업 유엠박테크를 소개합니다. 퀄리티 있는 인트로 모션 그래픽 제작으로 국내 주식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영상미와 아이덴티티를 제공해드립니다. 핵심적인 내용을 보다 간결하게, 주식 차트의 핵심적인 내용을 키워드와 이슈로 그래픽, 편집, 더빙 등을 통하여 초보부터 일반인까지 보다 알기 쉽게, 전문가의 컨텐츠를 보다 더 정확하게, 재테크의 기본, 부동산 컨텐츠를 통하여 일반인들도 보다 쉽고 재밌게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를 제작해드립니다. 감각 있는 디자인 컨셉, 썸네일 제공까지 다양한 정보 컨텐츠가 모여있는 곳. 재테크 영상기업 유엠박테크.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자 오늘 블라인드 종목 정말 2주 만에 복귀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이제 뽑아왔고요. 그동안의 이 블라인드 종목 성과 아마 굉장히 또 이제 양호했기 때문에 이 노란통 메신저에 계신 분들도 기대가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이제 오늘 만약에 저를 처음 보신 분들도 블라인드 종목이란 게 뭔데 이렇게 강조를 하나 싶을 겁니다. 자, 이제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최보아 학생이 여러분들에게 깔끔하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 한번 이 블라인드 종목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 종목 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 야심차게 준비한 블라인드 종목 코너는 어떤 코너냐면요. 종목명이나 이 차트는 보여드리지를 않습니다. 다만 우리 김쌤과 제가 드리는 힌트로 또 제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알차고 유익하고 재미있는 힌트를 준비를 했으니까요. 그 힌트를 보시고 나서 이게 어떤 종목일까 맞춰주시면 됩니다. 우리 김쌤이 앞으로 좀 쭉쭉 올라갈 것 같다고 전망하는 종목들을 매주 꼽아 오시니까요. 여러분 이 시간 놓치지 마시고 지금 빨리 노란도 오픈 채팅방에도 참여를 하시고 방송도 시청을 하시면서 이 제가 드리는 힌트 그리고 우리 김쌤이 드리는 힌트 조합해서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일까? 어떤 종목이 앞으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 내 계좌를 좀 알차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좀 집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 미리 들어와 계셔야 저희가 힌트를 드리면 저희 방송 시간이 사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그때 빠르게 맞춰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노란톡 오픈 채팅방 한밤 김쌤이라고 검색해서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시고 저도 아주 기대하고 있는 블라인드 종목 시간 빨리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블라인드 종목에 대한 힌트를 한번 먼저 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제 제 힌트보다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것은 최보아 학생의 힌트가 아닐까 싶은데 저의 이제 무미건조한 힌트를 한번 드려보자면 경기부양책과 관련이 있다. 저는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부양책에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 이 종목은 과연 뭘까요?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은데요? 고민하면서 무미건조하지 않는 힌트를 가지고 온 최보아 학생의 힌트를 한번 우리가 오늘 또 기대하면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제가 가만히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우리 김쌤이 보나마나 좀 무미건조한 힌트를 가지고 오셨을 것 같아서 제가 좀 재미있는 힌트를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은 오늘의 종목 좀 힌트를 준비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큰 틀로는 유압기기 관련 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의 종목이 지금 몇 글자냐면 5글자거든요. 제가 이거를 2글자, 3글자 나눠서 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2글자는요, 사람 이름 이니셜 같이 생겼어요. 이 알파벳 2글자인데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될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 하나 있어요. 김쌤 혹시 NCT라고 아세요?
전혀 모르겠는데요. 서울시티 말고 전혀 NCT라고. 모르겠네요. 요새 엄청 유명한 보이그룹인데 이걸 모르시네요. 이 NCT라는 그룹에 제가 아주 이 사랑을 아주 그냥 마지못해서 넘치는 멤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멤버의 이니셜이 딱 이 그룹의 앞에 두 글자랑 일치를 해요. 여러분 지금 모르시겠다면 NCT 한번 검색해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제가 힌트를 좀 드리자면 두 번째 글자가 0입니다. 0. 이 글자 두 글자 맞춰주시면 되고요. 이 뒤에 두 글자는 이 NCT랑 같은 회사에 소속돼 있는 이 엑소는 아시죠? 네. 네, 이 엑소라는 그룹에 따단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모르겠어요. 되게 유명한데요. 따단 이 글자가 이 두 번째 이 힌트입니다. 이거를 붙이시면 되는데 나 김쌤이랑 똑같다. 나는 NCT 뭔지 모른다. 나는 서울시티밖에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혹시 우리 한밤 시청자분들 중에 이 아기를 키우시는 부모님이 계실 수도 있는데요. 우리 김쌤도 네, 저도. 아기 키우시잖아요. 네, 그죠. 이거 아들 있죠. 아들 있으시죠? 이 지구를 지키는 용사 땡땡 레인저 이게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 힌트가 단어가 들어가죠. 그럼요. 네. 이거 아가들이 아주 그렇죠. 포통령만큼 아주 좋아하는 캐릭터거든요. 이 제가 좋아하는 NCT의 멤버 이 이름이 두 글자인데 끝에 글자가 0입니다. 빨리 검색해 보시면 너무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이것과 이 엑소 노래 따단 웃지 마세요. 자. 이거를 합치시면 너무 쉬워요. 자, 일단 또 최보 학생의 이 알쏭달쏭한 힌트 때문에 아마 더 복잡해지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저는 NCT도 모를 뿐더러 지금 정확하게 어떤 노래인지는 모르나 그래도 뒤에 이 종목 뒤에 이 파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갈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집에 가시는 길에 엑소 노래 네, 파워 들으시면 안 그죠? 돼요. 자, 이 글자가 들어가는 종목인데 제가 지금 이 종목을 가지고 온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는 이 종목 경기 부양 체계제가 이제 부합한다 그랬죠. 자, 정권이 바뀝니다. 미국이 트럼프에서 바이든으로 바뀝니다. 지금 현재 정부 정책, 미국의 정부 정책은 인프라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코로나 때문에 인프라 투자를 지금 상황에서 한다? 그러면 아마 엄청나게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지금 미국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시장의 돈, 즉 유동성을 키우는 일밖에 하지 못하나 코로나19가 완화가 되고 백신에 대한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게 됐을 경우 정부가 이제 바이든 쪽으로 시작이 출범이 되면서 새로운 경기 부양책인 인프라 관련 투자 이야기가 충분히 시장에 나올 만한 상황입니다. 인프라 관련 투자가 나오면 뭐 땅을 갈아엎어야 되고 건물을 세워야 되고 도로를 깔아야 되고 철도를 깔아야 되는데 기초공사를 할 수 있는 이 장비들이 뭐가 있느냐? 뭐 굴삭기라든지, 그렇죠. 뭐 포크레인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라고 저는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요. 지금 지수의 위치와 이 기업의 수급 현황입니다. 자, 현재 제가 계속 이야기 드리는 것은 지수도 고가 경계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계속 가던 종목만 갔었기 때문에 그 종목에서 차익 물량이 나왔을 경우 바닥에 있던 종목들이 오히려 더 빠르게 회복한다. 성장할 수가 있는. 즉 지수는 밀리더라도 종목이 올라가는 그러한 현상이 이번 주에 나타났는데 그러한 현상의 효과를 충분히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네. 오늘도 이 종목은요 그러한 현상을 받았어요. 지수가 거의 답보 상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굉장히 강한 흐름 보이면서 고가가 거의 뭐 8%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던 이 종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이 종목 다음 주에 더 움직일 가능성 높다 생각이 들고 오늘 강하게 상승한 반면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메이저 수급, 기관 그리고 외국인 양매수가 강하게 잡혔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자, 지금처럼 외국인도 그동안에 들어왔던 물량에 대한 수익 실현 욕구가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황. 기관도 지금 대다수의 종목군들이 수익권이기 때문에 매도를 하고 싶어서 이제 매도 물량이 출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 오늘 기관과 외국인이 그동안에 거의 뭐 2주치 평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오늘 샀습니다. 네. 산 종목 오늘 많이 샀다면 다음 주 이 종목은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조금 확률이 더 더 올라갈 크겠네요.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이야기를 드릴게요. 제가 이제 방송 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드렸던 종목이 바로 대림산업이었습니다. 네. 대림산업도 제가 월요일 날 어떠한 이야기를 드렸느냐, 금요일 날 아무리 제가 좋은 블라인드 종목을 추천드렸다 하더라도 월요일 날 마이너스로 마감되면 사면 안 된다 이야기 드렸습니다. 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월요일 날 플러스로 마감이 되면 그 종가에 장 마감하는 그 가격에 사시면 된다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이 블라인드 종목 한번 다음 주에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내년에 대한 뷰, 내년에 이제 관심 가져야 될 종목들을 좀 이야기 드렸는데요. 시간이 굉장히 짧죠. 못다한 이야기는 노란톡에서 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굉장히 고생 많으셨습니다.